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왜 결정이 될까요? 뭐 때문에 결정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의 결정은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분들이. 수요가 많이 따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죠. 맞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죠. 맞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같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이 되죠. 맞죠?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격에 대한 어떤 기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가끔 이제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유, 새만금 아직도 허울파인데 언제 닦아 올라가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 말이 맞을까요? 잘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왜 가보면 아직도 바다가 매립이 안 되고 아직도 허울파인데 언제 닦아 올라가냐, 언제?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데 언제 닦아 올라가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격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냐? 가격은 개발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 될 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 가장 주식을 보면 알죠. 가격과 이 주식을 보면은 주가를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원칙대로 올리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가끔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주식 정보가 떴는데 좋은 호재가 딱 떴어요. 떴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상하게 호재가 떴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호재가 떴는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늘어난 거야.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살려고 하는 세력보다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걸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매집된 상태에서 가격을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팔아야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사줘야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주는 사람이 타겟팅이 누구냐면 개인인 거죠. 맞잖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를 하는 것은 은행, 보험, 증권회사 이런 데 국민연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데가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이걸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받아주는 주체를 결국에는 누구를 선택을 하냐면 개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거의 90%, 사실은 이 90%라고 하는 이 대중은 있잖아요.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생각하는 패턴은 이거는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대다수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의 패턴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보를 딱 띄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호재입니다. 막 뜰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은 생각하기에 실적이 호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개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인데 외국인들은 그때 어떻습니까? 팔아야만이 수익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미 실적이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쭉 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여기나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아 여기가 매출액과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쭉 사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날 이제는 발표를 딱 하죠.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러면 발표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리서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증권회사 리서치, 투자상담사 이런 사람들은 연구원들은 막 연락이 쓰죠. 뭘 써요? 리포트를. 이 회사 좋아질 거다. 엄청나게 써요. 분들이. 그 기사가 쭉쭉 나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보죠. 오, 앞으로 좋아진다네.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야 되는 거야. 개인들은 막 벌떼처럼 그때 몰리고. 왜냐면 아까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90%는 거의 비슷하게 대중을 따라갑니다.
대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대중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대중을 따라가는 게 사람의 심리고 마음이에요. 왜? 그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막 사지만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싹 빠지고 나오죠. 꼭 빠지고 나와요. 그래야 수익을 딱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또 다른 어떻습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주식을 좀 찾아서 갈 거 아니에요. 저평가된 주식을 따라서 또 서서히 야금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주식을 사들이죠. 그리고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제는 터트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기사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탁탁 이제 터트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그냥 달려들듯이. 그런데 10%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야. 10%는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하고 동조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이미. 그거 패턴을 알기 때문에 10%는 어떻습니까? 미리 사고 어떻습니까? 시그널을 들어오면 미리 사고 있다가 기사가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걸 팔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주식시장에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주식 보면은 이게 특허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임상 실험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는 어디 신약 개발을 했는데 신약 개발했어요. 그러면 신약 개발을 딱 했는데 어떻습니까? 신약 개발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폭등을 하죠. 이 회사가 여태까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막 쓴 거예요. 왜냐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R&D 투자라고 해서 연구 개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습니까? 신약 개발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10년씩 젊어진다 그러면 알약 안 먹겠어요? 그렇게는 안 만들겠죠. 왜냐면 알약 하나당 하루씩 젊어진다 이렇게 해야 엄청 사들을 먹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알약 하나 먹으면 하루를 더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1년을 어떻습니까? 1년을 젊게 살려면 몇 개를 먹어야 365개를 먹어야죠. 365개를 먹으려면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1년을 벌려면 어떻습니까? 3,65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년을 젊게 살기 위해서 3,650만 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당장 수익은 늘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개발을 했지만 이게 시장에 판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부분들 임상실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신약 개발 하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잠재 가치라는 게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시판이 되면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이 지금 10억이지만 나중에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조 단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짜리 주식이 15만 원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미래가치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 없었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어요? 이거를? 팔려고 하지 않고 공급량이 없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원리는 이런 원리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실적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땅도 똑같은 반영이 됩니다. 땅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 아직 개발이 언제 될 줄 알고 아직도 호화물판인데 자 그냥 액면가로 보게 되면 호화물판이죠. 호화물판인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가격은 실적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합니까? 미래가치, 수요.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죠. 맞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땅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 위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가장 많이 먼저 올라갈 때는 도시적 땅이 먼저 올라가요. 도시적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역이 먼저 올라가죠. 개발이 안 될 때는 모르겠는데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수요를 찾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대부분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 부안을 보니까 주거지역이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땅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1.5%밖에 없는 제한된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면 땅에 대한 필지수도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는데 근데 뭐냐면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보가 계속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신약 개발했다, 임상시험 통과했다, 뭐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재료에 의해서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얘기는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간다는 구조의 단순한 원리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